일단은 토익 스피킹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요, 여러분? 토익 스피킹 시험은요, 5개 파트, 파트 1에서 5까지 5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한 파트당 한 문제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3문제인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총 문항수는 11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유형은 뭐 지문 읽기, 사진 묘사, 그 다음에 뭐 의견 제시하기까지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는데, 자, 지금 시간을 한번 볼까요? 준비 시간, 답변 시간 보시면 사실은 가장 길어봤자 60초가 가장 긴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준비 시간, 답변 시간 다 합쳐봤자 8분이 조금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채점되어지는 시간은 순수 답변 시간이 채점되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이거를 다 합쳐봤자 6분 15초입니다. 그리고 77,000원이죠. 그러니까 1분에 13,000원 꼴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1분이라도 멍 때리고 계시면 소중한 돈이 막 날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침묵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뱉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토익 스피킹 시험은요, 레벨 8이 가장 높은 점수인데 2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보통 뭐 승진이 요구되는 최소 점수가 보통은 130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아요. 즉, 레벨 6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레벨 6는 130에서 150이고요. 레벨 7은 160에서 180, 레벨 8은 190, 200점 이렇게 되는데, 가장 받기 힘든 점수가 레벨 1이에요. 동물 소리를 내셔도 레벨 1은 안 나옵니다. 보통 얘기만 하면 최소 한 레벨 4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 8을 사실은 받기 되게 힘든 이유가 전체 퍼센티지가요, 상위 1% 이내예요. 보통 한 1%에서 3% 이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최소 레벨 6 이상은 받아줘야 되는 이유가요, 지금 전체의 거의 몇 프로? 50%, 40에서 50% 정도가 레벨 6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균 이상의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레벨 6 이상, 즉 130점 이상은 받아주실 각오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어문 계열이야. 아니면 영어를 좀 많이 쓰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라고 한다면 이제는 최소 레벨 7 정도는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너 영어 좀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6하고 7의 갭이 좀 크죠. 6는 거의 40%였던 반면에 레벨 7은 보통 평균 8% 정도가 레벨 7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체 평균 레벨이요, 6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 6 이상, 그리고 7 또는 8까지도 바라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토익 스피킹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좀 정의를 내려드릴 건데요. 토익 스피킹 시험은 제가 스피킹은 이거다라고 해놨어요. C가 뭘까요, 여러분? 컴퓨터 테스트일까요? 물론 컴퓨터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시험이긴 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C는 뭐냐면 communication, 즉 6분 15초라는 그 답변 시간 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다? 의사소통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T는 뭐냐면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임, 제한된 시간 내에 의사소통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그냥 유창한 발음으로 주어진 시간을 꽉꽉 채워서 말을 다다다다다 뱉으면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시험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상대방의 물어보는 질문에 맞게끔, 질문의 의도에 맞게 시간 내에 잘 대답하시는 거. 그래서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물론 뭐 발음이 좋으면 좋긴 하지만 발음이나 문법 같은 거는요, 좀 틀려도 괜찮아요. 원어민이 알아듣는데, 즉 대화가 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실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발음이 많거나 아니 문법이 너무 많이 훼손이 돼서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그때는 감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토익 스피킹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체 뭐냐라고 하신다면 말씀드린 대로 대화이기 때문에 묻는 말에 시간 내에 잘 대답하지 않는 것, 즉 동문서답하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꾸 발음 막 이런 데 집착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뷰 하나 가지고 와서 좀 증명하려고. 이 토익 스피킹 시험을 개발하신 분이 수잔 하인스 씨거든요. 그분이 월간 조사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자, 한번 볼게요. 한국 응시자들이 특히 약한 부분이 있나요? 자, 대답. 한국인은 발음이 약해요. 특히 W 발음과 뭐 요런 B, P, F, V 이런 잠이 약하대요. 그래서 한국인은 free food 읽으면 우리가 뭐로 들린다? 후리후드로 들린대요.
하지만 but how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봤는데 it's 9 o'clock 이라고 대문서답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아무리 발음이 좋아도 뭐다 의미가 없어요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영어에서의 발음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발음은 의사소통 과정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는 것. 뭐라고요?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음은 그 다음이에요 라고 그 시험을 개발하시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그 화려한 발음, 정확한 칼문법 이런 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원어민이 내 의도가 잘 전달이 될까? 묻는 말에 동문서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얼마나 생동감 있게 진짜 대화하듯이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평가하는 거냐? 한마디로. 자, 영어권 사람들과 알아듣기 쉬운 말, 유창한 게 아니고요. 명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에 자신이 없으시면 막 빨리 말해서 막 뭉개지지 마시고 발음 또박또박 천천히 한국식으로라도 또박또박 천천히 발음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일관성 있으셔야 되려면 논리력 있으셔야 되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화하시려면 얘가 뭘 물어보는 거지 하고 알아차려서 시간에 맞받아칠 수 있는 뭐가 중요하다? 순발력. 그래서 시간을 재는 거예요. 시간이 타이트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평가합니다. 어떤 거? 명료성, 논리력, 순발력. 자, 배경 지식.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true, false 해볼게요. 자, 1번. 토익 시험에서 문법이 틀리면 감점된다. 뭐예요? false라고 했죠. 무조건 감점 안 된다고 했어요. 어쩔 때 감점이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대화가 안 돼. 문법이 막 날아다녀서 그러면 감점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을 하지 말라. 입을 그냥 다물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안 된다 그랬죠. 자, 말을 안 하시면 빵점이야. 왜? 발음조차도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빵점일 뿐더러 더 큰 일이 뭐냐면 하나를 대답 아예 안 하시잖아요. 그럼 기계 오류로, 즉 컴퓨터 오류로 판명이 돼서 전체 토익 점수가 취소가 돼버리는 불상사, 그러니까 77,000원 사요나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말은 해야 된다는 거. 생명의 숨소리, 나 살아있어요 라는 그 영어로 말은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토익 시험을 한 명의 웨이터가 모든 문제를 시점한다. 당연히 아니겠죠. 한 문제당요 최대 11명인가 12명인가 까지가 시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당 한 팀이 채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전체 평균을 매겨서 이제 환산을 합니다. 200점 만점으로. 그래서 한 문제당 되게 여러 사람이 채점하는 시험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4번. 자, 유창성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하다. 자, 이거는 false. 그러니까 그 정확도, 칼같이 그저 지키는 그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화려한 발음이 유창성이 아니거든요. 즉 끊기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매끄러운 흐름으로 말할 수 있는 거, 그것이 고득점에선 조금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문법이 이제 원어민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고, 자, 토익 점수와 초수는 비례한다. 당연히 아니겠죠. 토익은 약간 쓰는 거, 그리고 문법, 토익 스피킹보다 자신감 있으면 반을 먹고 들어가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은 막 300점, 400점대인데 뭐 토익 스피킹은 한 달 안에 막 레벨 6 이상 따가고 그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막 500점대에서 레벨 6 받아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토익 포기자들이요. 화이팅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영어 말하기를. 자,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게 약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근데 어떻게? 뭐 유튜브에서 가지고 온 건데 그 빨간 모자 선생님이라고 그 유명한 영어 유튜버 계시죠?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쉐도잉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미드를 많이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딱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그게 좀 인상에 많이 남아서 인상 깊게 봐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 성공은 20%는 뭐다? 수단 방법. 80%는 뭐다? 마음가짐이다. 자, 실패는요,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야. 그럼 이제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실패는 쉽고 편한 방법을 찾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토익 스피킹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서 그냥 대충 뭐 2주 하면 되겠지, 뭐 2주 하면 된다던데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언어에 있어서는 특히 쉽고 편한 방법은 없어요. 사실 막 여러분들이 일주일 또는 2주일 안에 토익 스피킹 시험을 끝내시려면 기초가 많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끝내시려면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 찾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끝낼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숙제도 좀 하시고 제가 뱉으라고 할 때 뱉으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힘드셔야 됩니다. 힘들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다? 내 레벨이 업되고 있구나. 힘든 거 없이는 내가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좀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인강을 꼭 완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어는 사실 수영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께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배워봤자 물에 뛰어들면 어때요? 무섭죠? 막 숨을 못 쉬겠죠.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말하기도. 아무리 이론적으로 문법이나 이런 거를 되게 탄탄하게 갖췄다고 하더라도 뱉지 않으면 말하기는 절대로 느릴 수가 없거든요. 즉 수영을 잘하려면 물에 뛰어들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어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영어라는 바다에 뛰어드셔야 돼요. 즉 입으로 꼭 뱉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이렇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같이 보시면서 끊임없이 입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귀로도 소리가 들어가고 입으로도 이제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오감을 사용하셔서 꼭 영어의 바다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